할아버지의 정원 중앙에는 대대로 물을 받아먹고 자란 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물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효의 나무 뿌리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려는 마음처럼 깊고 깊게 흘러갔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눔의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강물은 모두에게 조금씩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강물보다 뿌리 물을 더 중시했습니다. 손녀는 매일 아침 강가에 나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나무가 목마르지 않은데도 뿌리로만 쏟아붓는 할아버지의 방식이 의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는 튼튼해요. 하지만 강물이 마르면 이웃 나무들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원도 바람을 막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가문이 튼튼한 법이다. 예로부터 내려온 효의 약속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효의 나무는 더 이상 뿌리 물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단단해질수록 잎은 넓은 세상의 햇볕을 원했습니다. 한편 나눔의 강이 널리 퍼져 강물 주변으로 새로운 작은 숲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숲들은 서로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나무의 뿌리에 닿지 않을 만큼만 물을 남겨두고 나머지 물통의 반 이상을 강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강으로 흘러간 물은 증발하여 촉촉한 구름이 되어 정원 위를 덮었습니다. 효의 나무는 뿌리가 아닌 잎으로 내리는 이 새로운 종류의 비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앞서 얘기는 선진국 부자들의 상속과 기부 비중 변화, 그리고 유교 문화권의 미래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부가 상속을 조금씩 대체하기 시작했고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상속 문화가 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또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진국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의 초고액 자산가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사회에 환원하는 비중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재단 설립이나 생전 기부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제도입니다. 선진국은 상속세율이 높습니다. 상속을 할수록 세금이 늘어나니 부자들은 오히려 생전 기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부를 가진 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문화적 기대가 강합니다. 부의 세습을 사회가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녀에게 적당한 수준만 남기고 대부분은 재단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흐름은 격차를 완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녀 교육 방식의 변화입니다. 선진국의 많은 부유층은 자녀에게 너무 많은 유산을 남기면 삶의 동기가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기부가 증가하는 흐름의 핵심에는 바로 이 철학이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아시아, 특히 유교 문화권으로 돌려봅시다. 여기에서는 여전히 상속이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유교 문화권에서 효가 약해지면 기부가 늘어날까? 여기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의 약화만으로 기부가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부는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세제 구조, 사회 신뢰, 가족 구조, 공공 시스템의 투명성이 함께 작동할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한적이고 재단과 공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도 낮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낸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될까? 라는 의심이 강해지고 결국 기부가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효의 약화보다는 제도적 인센티브와 신뢰 구조가 훨씬 큰 변수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한국 사회의 자녀 부담 구조입니다. 학비, 결혼, 주거비 등 자녀 한 명을 독립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떠난 뒤 남아있는 자녀가 견딜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여전히 강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속이 기부보다 훨씬 우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앞으로는 조금씩 변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1인 가구, 비혼 인구 증가입니다.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는 상속 대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부모, 자녀 관계의 계약화입니다. 과거처럼 부모가 희생하고 자녀가 효로 보답하는 구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상속의 당위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가 세대의 등장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기부와 사회 참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자발적 기부를 하는 젊은 자산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액 기부의 일상화입니다.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의 점진적 회복 가능성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공익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천천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서서히 누적되면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상속 중심 문화에서 사회 환원 가치로 일부 이동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서구처럼 급격한 변화는 아니겠지만요. 마무리입니다. 부의 흐름은 한 사회의 가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남기고 싶은 흔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만한 참 고요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